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조비룡입니다. 뭐 오늘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낮에 확실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특히 내일부터는 이제 많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봄이 되면 이제 이 색깔도 푸릇푸릇해지고 정말 좋습니다만은 어 요즘도 보면은 왜 낮 온도랑 이 새벽 온도랑 비교해 보면 10도 이상, 뭐 많게는 15도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인제 일교차가 큰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정말 좋기도 한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단순히 기분이 좋고 이제 '소풍도 갈 봄이다.' 이것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이제 낮에 식곤증도 심해지고, 우리가 또 충곤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고, 벌써부터 외래에는 이제 봄이 되어서 감기나 이런 건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기침하는 것들, 그리고 목이 불편해요. 이런 증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벌써부터 이제 이 코가 가렵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나들이도 많이 할 봄을 맞이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봄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썼습니다마는 봄철 건강 리셋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왜 컴퓨터에도 좀 버벅거리거나 잘못하면 리셋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이제 겨울 내내 좀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다가 이제 봄이 되면 우리 몸도 대사 기능들이 활발해지고 그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리셋한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이제 겨울에 하지 못했던 야외 운동,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봄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알레르기, 특히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그다음에 왠지 모르는 피로, 낮에 자꾸 식곤증 생기고 하는 것들, 우리가 충곤증이라고 많이 부르기까지 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사실 제가 오늘 방송할 때쯤 되면은 벌써 알레르기 문제가 많아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다행히 제 외래에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곧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봄이 되면, 3월 말부터 4 월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 이제 벚꽃도 피고 뭐 이러면서 "코가 간질간질해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밥만 먹으면 졸려요." 뭐 "병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때 이제 그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생체 리듬이 되겠고, 3 월부터 시작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와 함께 따라오는 꽃가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뭐 회식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 패턴들이 좀 변하죠. 어 이게 인제 해가 비치는 시간들도 일조량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겹쳐서 잠이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잠을 줄이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은 인제 충곤증이라는 것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충곤증에 대해서, 봄이 되면 막 야외로 나가고 싶고 왠지 기운도 나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왜 피곤하지?' 이런 것들 우리가 충곤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죠. 한 2주 정도 지나면 1-2주 만에 보통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적응을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충곤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충곤증이 아니라 병이 왔는데 이걸 충곤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진단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요런 것들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가
알레르기 대처인데 이거는 뭐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마는 그게 항상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쓰거나 보통 이 대처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아 이제 곧 시작될 거야. 어우 오네. 코가 간질간질하네. 눈이 가려워. 재채기가 나기 시작해.' 이런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좀 미리 조치를 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 알레르기가 크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주 작은 노력으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 방법들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서 이제 이 야외 활동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신체 활동도 느리지만 운동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잖아요. 근데 기분만 믿고 운동을 또 너무 과하게 하다가 다쳐서 많이 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는 봄철에 적절한 건강한 봄을 가지기 위한 또 건강한 여름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운동 방법 이제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곤증 이제 봄에 피곤해진다라는 이런 말인데 뭐 말 그대로 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춘곤증은 사실 걱정 안 하죠. 보통 뭐 "어우 이번 주에 계속 졸려요." 뭐 이래도 보통 의사들이 물론 이제 검사를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금 더 지내 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 봄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몸이 적응하는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춘곤증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적게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타는 사람들은 어 보통 느끼죠. 이때 되면은 "아유 밥만 먹고 나면 점심때 막 졸려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나아진다. 또는 이때 낮잠을 조금 자도 되겠죠. 요런 것들. 그래서 요때만 잘 적응을 하자라는 거고 보통 한 2-3주 지나면 길어봐야 3 주입니다. 그러면 좋아진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 주가 넘어갔는데도 어 4 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5월 말까지도 계속 이런 증상들이 지속이 된다. 이건 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증상들이 지속될 때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거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곤증의 원인은 인제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낮에 어 밝은 낮이 많아지는 거죠. 해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피곤해지고 또 우리 몸도 여기에 따라서 생체 리듬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피곤하게 되는 거죠. 적게 자게 되고 적게 쉬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몸도 인제 신진대사가 많아지게 되고 우리 몸 내부 청소를 많이 해야 되니까 피로가 많아진다. 나른해지고 졸음도 많아지고 식곤증도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일교차가 커지죠. 겨울 같으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춥기 때문에 우리가 보온에 신경을 쓰고 주로 실내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아침에 추워서 막 옷을 껴입고 나갔는데 낮이 되면 너무 더워요 정말. 그래서 옷도 벗어야 되고 막 활동을 하고 싶은데 또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워져요. 이런 일교차의 확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차가 자꾸자꾸 달라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물론 이제 실내에서 환경의 온도를 적절하게 계속 유지하면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10도 이상 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피곤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 실제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피곤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당연히 인제 수면 리듬이 떨어지게 되죠. 저녁 때 회식도 많아지게 되고 이제 학생들 같으면 새 학기도 시작이 되고 뭐 회사들도 1-2-3 월에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야외 사회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고 수면 리듬들이 달라지게 되는 잠을 좀 적게 자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전히 수면 부족이 같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곤증이라면 이런 것들을 알고 조금 지나게 되면 여기에 적응을 하죠, 저희들이. 그래서 대체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중곤증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피로한 거, 졸리는 거, 무기력한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미팅할 때도 깜빡깜빡하고 강의 듣는데도 강의를 듣는데 중간중간에 놓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봄 탄다, 가을 탄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좀 늘어나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과 이게 겹칠 때 더 많아지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울감, 불안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나죠. 소화가 안 된다, 두통이 있다, 손발이 좀 저리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밤에 뭐 술을 마시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 불면증, 잠이 잘 안 든다든지 특히 낮에 뭐 커피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마시게 되면 다양한 이유로 불면증을 호소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중곤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질문들이 꽤나 들어와서 질문 또 몇 가지 보고 중곤증 대처 방법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식과 비염, 두드러기, 결막염 등을 갖고 있는 착한 맛 든지네 통계 예, 예. 우리 천식, 비염, 두드러기, 결막염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알러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근데 이제 문제는 외이도에 알레르기성 습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이게 기까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밀가루만 먹어도 졸린다. 봄이면 더하다. 그 사실은 외이도에 알레르기성 습진이 있는 거는 코에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알레르기성 결막염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에 있는 비염은 코에 뿌리는 이제 스프레이를 많이 쓰게 되죠. 스프레이를 쓰게 되고 안약도 쓰는데 안약은 조금 더 빨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은 눈도 가려워져서 결국은 약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예방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안약들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은 이런 약들을 조금 빨리 넣기 시작하면 되고요. 외이도에도 똑같이 이 외이도에는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코, 귀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그다음에 귀 이약이라 그러죠. 귀에 넣는 이런 물약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비인후과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병 내지 두 병씩 드릴 거예요. 요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도 넣어야 되고 코 스프레이도 뿌려야 되고 귀에도 이 귀약을 넣어야 되니까 좀 힘들죠. 그리고 세 개 중에 하나만 조절이 안 돼도 하나가 가려워서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먹는 약을 드시게 됩니다. 피부도 같이 가렵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고요. 심할 때는 뭐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졸리는 약일수록 효과는 좋은데 아무래도 졸리게 되면 낮에 활동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반적으로는 졸리지 않는 약을 먼저 써보고 이걸로 조절이 안 되면 주로 잘 때 졸리는 약을 먹으면 잠도 잘 오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졸리는 약은 저녁 때 이렇게 먹어서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난치성 알레르기 같은 경우인데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요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면역 치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조절법으로 안 될 때는 우리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안과 선생님들 또는 알레르기 내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면역 치료까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밀가루만 먹어도 졸리는 건 이게 이제 식곤증이 심해지는 거죠. 봄에 특이한 증상이 되겠고 우리 이 착한 맛 든지네 수통계 예, 우리 님 같은 경우는
이 봄이 되면 잠을 좀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 쉽지 않은데 예, 겨울보담도 더 줄이지 마시고 잠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 조금 일찍 자거나 조금 늦게 일어나거나 뭐 출근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이 시간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면 시간을 적절히 조금 더 늘려 보면 도움이 되고요. 정 안 되면 자는 게 좋습니다. 낮에 이게 잘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안 될지가 어렵습니다만은 뭐 책상에 엎드려서 자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디 의자에 소파 같은 데 기대서 한 10분, 15분 아무리 길어도 30분 이내로 낮잠을 자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보통 한 2-3주 지나면 이게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플파이님, 점심만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조는데 이게 충곤증인지 아니면 당뇨 전조 증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졸린 건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제일 좋은 건 이제 혈당 체크를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연속 혈당계도 많이 나와서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지는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겨울이나 여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충곤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주 이상이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곤증이 아닌 진짜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든지 당뇨 외에도 뭐 갑상선의 문제라든지 뭐 호르몬의 문제들 그리고 많게는 뭐 감염 같은 것들도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건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고 많이 졸릴 때는 밤에 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밤에 오랫동안 잠을 못 자게 되죠. 자꾸 중간에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낮잠을 조금 자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예전에 수면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잠잘 때 깨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우울증도 이런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닌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내가 깨거나 밤에 한 대여섯 시간 자고 더 이상은 못 자겠다라고 하면 낮에 특히 식사를 하고 나서 졸릴 때 한 20-30분 정도 주무시는 방안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나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낮잠 한 번 자면 한 서너 시간 다음 저녁이나 그다음 잠잘 때까지 아주 너끈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시고 기분도 좋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충곤증에 대한 이런 증상들 좀 전에 많은 질문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피곤하고 졸리고 식곤증 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우리 식사하고 나서 정 안 되면 낮잠 좀 자는 것 그리고 밤에 잠을 조금 더 충분히 자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좀 전에 질문에서도 잘 나왔는데 충곤증이 아니라 병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곤증인지 아니면은 병의 시작인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충곤증은 우리 좀 전에 같이 이야기한 대로 3주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3주 동안 계속 내가 야외 활동이나 회식이 있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안 잤어요. 낮에 막 활동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충곤증이 아닌 거죠. 내가 잠을 안 자서 그런 겁니다. 수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봄에 나타나는 스케줄의 변화 때문에 더 피곤해지는 이런 것들이고 요거는 충곤증과는 조금 다른 병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가벼운 운동이나 수면 그러니까 낮에 조금 더 활동을 하고요. 밤에 좀 더 푹 자고 좀 많이 자고 이걸로 해결이 돼요. 정 안 되면 낮잠 조금 자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병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밤에 잠을 7시간, 8시간 충분히 잤고 그러고도 낮에 졸려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한 20분 낮잠을 잤는데도 계속 피곤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충곤증은 그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지내면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회사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학생들도 충분히 수업 시간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주 이상 내가 충분히 잠도 자고 노력을 했는데도 3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열이 난다.
우리가 37.5도, 어린아이들 같으면 38도 이렇게 열이 난다라고 하면 이건 다른 거죠. 뭔가 몸에 문제가 염증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체중이 우리가 보통 이제 6개월에 5%라고 합니다마는 빠른 기간 내에 체중이 한 5%쭉 감소한다. 내가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갑상선에 문제는 없는지, 좀 전에 질문한 것처럼 당뇨가 뭔가 악화가 된 건 아닌지, 뭔가 빈혈이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염증, 뭐 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 그리고 드물게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뭐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암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충곤증 같은 경우는 이런 질병하고도 이 우리가 질병의 문제가 아닌지를 잘 확인을 하고,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수면 시간 늘리고, 그리고 좀 규칙적인 생활하고, 식사에 대한 말을 안 했는데, 식사를 우리 이제 봄나물이라고 하잖아요. 봄에 나오는 다양한 야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주 이상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알레르기죠. 코가 간질간질하고 질문에서도 뭐 귀가 가렵고 눈이 가렵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 4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주로 나무의 꽃가루입니다.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꽃가루들이 날리면서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봄철 꽃가루.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꽃가루가 있지 않는 곳으로 가거나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꽃가루가 가능하면 나한테 적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달에 미세먼지 때도 이야기했지만 마스크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경도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낮에 만약에 해가 있는 곳에 간다라고 하면 선글라스를 끼면 더 좋겠고요. 실제로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은 랩 라운드 글라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뚫린 안경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저기 수경처럼 그런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 쪽으로 꽃가루가 가지가 않겠죠. 실제로 그런 것도 꽤나 괜찮은 예방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 환기가 조금 특별한 내용인데, 사실 꽃가루가 많을 때는 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걸 써야 되겠지만, 뭐 오늘같이 비가 온 그 다음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꽃가루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때 확실하게 환기를 해서 실내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 꽃가루가 많을 때 내가 야외 활동을 하고 왔다 그러면 내 온몸에 지금 꽃가루가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틀고 들어가야 되겠죠. 빨리 틀어서, 또는 요즘 이제 에어 샤워 뭐 이런 것들로 꽃가루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빨리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것, 내 피부에 묻어 있는 꽃가루들을 없애버리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 몸에 있는 꽃가루들이 또 내 방에 퍼지게 되니까 꽃가루가 없을 때도 알레르기가 생기는 증상들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가루가 많은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안경 착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처 방법, 예방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봄에 생기는 이제 요때쯤 시작하는 알레르기의 주범은 주로 나무에서 오는 이 꽃가루들입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참나무도 꽃가루를 날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소나무, 우리 노란 송화가루들이 날리잖아요. 소나무는 알레르기성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워낙 이 비주얼하게 보이니까 자극적이죠. 그래서 자작나무, 참나무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소나무도 조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 호흡기를 자극을 하고 눈, 귀, 피부 이런 데를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봄철에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제 3대 유발 물질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 꽃가루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4 월, 5 월에도 미세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를 더 증폭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 내내 우리 집에는 뭐 침실이나 이런 데는 진먼지 진드기가 있죠. 진먼지 진드기도 봄이 되면 온도도 좋아지고 습도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진먼지 진드기들이 더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요 3 개가 같이 음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제일 큰 유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이제 우리가 예방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증상들은 주로 이제 점막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코, 눈 이쪽에 제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맑은 이게 뭐 누런 콧물, 감기가 들었을 때 이런 콧물하고는 달리 이제 아주 맑은 투명한 이런 콧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간질간질하면서 이제 재채기가 나오게 되고, 이걸 빨리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코에 점막들이 부으면서 코가 막히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붓고 그다음에 눈이 가렵고 특히 비비고 이러면은 뭐 충혈과 함께 따가워지는 증상까지 일어나게 되죠. 우리 목에 있는 기도의 점막도 코와 눈에 있는 점막과 같기 때문에 똑같이 간질간질하고 가렵고 기침하고 좀 더 예민해지고, 특히 감기 같은 거 한번 앓고 나면 좀 오래가는 이런 증상들이 되겠고, 심하면 천식 비슷한 증상들이 같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천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면 이게 천식으로 확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알레르기들이 그냥 가렵고 이런 거로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물질들을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처럼 우리 몸에 나쁜 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몸이 대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염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 때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알레르기 때 피로해요. 정신 집중이 안 돼요. 춘곤증하고 비슷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봄에 춘곤증이 있는데 알레르기가 겹치게 되면 증상이 증폭하게 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알레르기도 증상이 한 1 주, 2주 지나게 되면 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이런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다양한 일상생활하기도 힘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약물로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미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방적인 조치를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스프레이랑 먹는 약 주면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할 거예요. 이거 잘 기억했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꽃가루는 3 월, 4 월에 지금 이제 자작나무 꽃가루가 확 날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려운 분들은 자작나무 꽃가루가 원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참나무, 그다음에 5 월이 넘어가면 이제 소나무, 송화가루가 노란 송화가루가 이제 날리게 되죠. 자, 이 꽃가루가 얼마나 지금 공기 중에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기상청에서 예보를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상청 앱에 가면 우리가 보통 온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예보해 보면은 이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 지수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 꽃가루가 많이 날리네. 오늘같이 비가 온 날은 꽃가루가 적겠죠. 지수가 팍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꽃가루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꼭 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마스크를 끼고, 아까 선글라스 도움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옷 빨리 틀도록 하고 에어 샤워 같은 것들로서 옷에 묻어 있는 꽃가루들 깨끗하게 없애도록 하고, 샤워를 빨리 해서 내 피부에 내 점막에 묻어 있는 꽃가루들을 없애버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알레르기는 물론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치료를 해도 되는데 예방을 하면 훨씬 더 작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피하는 게 꽃가루에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꽃가루가 많은 날은 당연히 창문을 닫아야 되겠죠. 환기를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꽃가루가 이 오전 새벽부터 이제 이 꽃가루들을 날리기 시작하거든요. 요런 것들이 공기 중에 있다가 이제 오전 10시 정도부터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대류 현상으로 이 공기 중으로 둥 뜬다 그래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거 농도가 짙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이 사이에 일반 비가 안 올 때는 꽃가루 농도가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 오후 5시까지는 피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꼭 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저녁 늦게 아주 새벽 일찍 한밤중에 환기를 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예, 공기청정기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있고 꽃가루도 걸러야 되니까 필터 보면은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청소하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공기청정기마다 다릅니다만은 그거에 맞추어서 필터 청소하고 필요한 시기에 교체를 해주도록 하고, 그러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제대로 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예, 그거는 꽃가루와 먼지를 오히려 유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당장 우리 공기청정기 혹시 필터 청소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기는 뭐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습니다. 비가 온 뒤에 환기하도록 하고요. 꼭 한다라고 하면 오후 5시 이후에 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참 요거 쉽지 않은데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은 침구 관리를 조금 특이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침구 자체가 사실 뭐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이 살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침구를 쓰면 도움이 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꽃가루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 그다음에 진먼지, 진드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이게 잘 식혀 내려가지 않고요. 남아 있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뭐 30도 이 정도에서 세척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꽤나 한 절반은 남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가 60도가 넘어가게 되면 얘들이 다 죽거나 단백질들이, 우리 왜 그 계란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하얗게 변성하잖아요. 이 꽃가루 단백질들도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60도 이상의 물에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저희들 건조할 때도 고온으로 건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꼭 써보도록 하시고,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주마다 하라고 돼 있는데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꼭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실내 습도도 중요한데요. 알레르기가 있을 때 습도가 높을수록 우리 호흡기는 좋아요. 점막들도 그렇고. 근데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진먼지, 진드기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온도도 따뜻해지죠. 습도도 50% 이상 80%까지 올라가게 되면 진먼지, 진드기가 아주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진먼지, 진드기가 습도가 50%보다 낮으면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습도를 진먼지, 진드기가 살지 않는 환경에서 우리 호흡기에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는 게 40에서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해서 우리 호흡기도 괜찮고 진먼지, 진드기도 잘 살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이런 습도, 그게 40에서 50%라고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절을 하면 좋겠고요. 요거 꼭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약물이 예방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매번 봄, 가을에 지속되는 분들은 예방적으로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코 스프레이 뿌리는 것, 눈물, 그다음에 귀에 귀약들 이런 것들로서 충분히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로 안 되면 먹는 약들, 항히스타민제로 시작할 때 요것만으로 안 되네라고 하면 이제 먹는 약들로서 조기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 조기예법, 예방요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뒀다가 요런 3월 말 4월부터 꼭 먼저 시작을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곤증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 꼭 특히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이야기했는데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몇 가지 질문 받고 질문 가지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군님, 낮에 졸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낮잠을 잘 만한 환경이 되지 않군요.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졸리고 멍한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정신 집중력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도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피곤하고 졸릴 때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잘 안 도와주게 되겠죠. 인간관계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졸리더라도 졸리는 걸 참고 억지로 하는 연습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졸리다고 무조건 자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진짜 중요할 때 졸릴 때 이게 참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졸리는 걸 극복하는 시도들 그리고 그런 연습들은 좀 해보는 게 좋은데 너무 계속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졸린다는 말은 뇌 안에 어떻게 보면은 청소해야 될 찌꺼기나 쓰레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거 좀 졸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환경을 좀 가능한 찾아보시는 게 일단 하나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밤에 가능한 잠을 조금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자, 잠잘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 그러잖아요. 오후에 커피 안 마시고 또 저녁 때 자기 한 2시간 전부터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블루라이트라는 거 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샤워해서 몸을 좀 청정하게 하고 우리가 선 같은 명상 같은 거 해서 잠을 좀 밤에 잠을 좀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낮에 환경이 너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들을 해서 가능한 한 밤에 조금 충분히 자서 낮에 졸리는 시간이 적도록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참아야죠. 참는데 내가 이제 잘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빨리 졸고 한번 자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염이라는 것도 나이가 들면 갑자기 생기기도 하나요? 47세 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비염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들이 알레르기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생길 수가 있고요. 올겨울부터 콧물이 나고 해서 병원에 가니 비염이라고 약 먹고 좋아졌는데 며칠 전부터는 콧물도 나지만 마른 기침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비염이 있으면 기침도 나고 그렇나요? 이분은 알레르기 비염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비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알레르기성 비염 외에도 다양한 비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비염 중에 일종인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염이 있는 이유가 뭔지를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이유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세먼지나 아니면 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약을 먹었으니까 지금 일부 증상이 조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코를 씻어내는 것도 한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식염수, 소금물, 미지근한 소금물로 코를 씻어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른 기침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코, 그다음에 기관지, 귀 이런 것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점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가 예민하고 염증이 있는 분들은 기관지나 인후, 후두에도 염증이 있고 조금 부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른 기침이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기관지가 좀 예민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물을 조금 자주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염일 것 같고 이걸 잘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겨울에 감기 한번 앓고 나서 이렇게 비염이랑 기관지가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은 오래 갈 경우에는 한 2-3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노란 가래가 나오지 않고
열은 나오지 않고 자다가 깰 정도의 기침이나 이 불편감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 드시면서 100% 조절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 이 증상이 악화가 되면 꼭 병원에 다시 가셔야 됩니다. 이건 뭔가 다른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기관지염, 다른 감염병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더 악화가 될 때, 더 심해질 때,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병원에 한 번 더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도 마스크 쓰고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집에만 머무는 것보다 나은가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 미세먼지가 심하면 공기청정기 돌리고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실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왜 우리 미세먼지 우리 이제 등급별로 나오잖아요. 아주 나쁘다고 빨간색 불이 딱 나오는 것. 그게 이제 36, 37보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외출을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야외 운동도 저희들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집에서 실내에서 활동을 하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지훈님, 40대 이후로 운동은 어떤 비율로 하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예. 지금 곧 말씀드릴 거라서 곧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스스로 졸리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한데요. 나는 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깨보니까 잠이 들어 있다. 요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예,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 운전할 때거든요. 운전하거나 좀 위험한 상황에서 갑자기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뭐 기면증이라든지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진짜 두세 번 일어난다라고 하면 병원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이랬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내가 자지 않도록 뭐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겠지만, 나는 졸리지 않았는데 깨보니까 잠들었네. 예, 이런 증상은 꼭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을, 수면 클리닉도 괜찮고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케줄을 이제 잡아내는 건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운동입니다. 봄철에 날도 좋아지고 야외 활동도 좋아지고 야외 운동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온 거니까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으로 춘곤증도 극복하고 이제 봄에 건강정진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이 있었지만 제일 추천하는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요.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셔도 좋습니다. 운동을 매일 하시던 분들은 적절한 시간에 항상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봄 때에 조금 봄 운동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겨울 내내 우리 몸이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이제 풀어지는 이런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과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을 회복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우리가 뭐 자동차 운전할 때도 제일 처음에 하지 않듯이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 야외에서 특히 공기가 좋고 햇빛이 비칠 때는 야외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수면의 개선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천하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가 걷는 것들 제일 추천하죠. 요즘 이제 러닝 많이들 하죠. 뭐 슬로우 러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하는데, 뭐 러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좀 빠른 걷기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이제 워킹, 걷는 것들로 시작을 하도록 하시고,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7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느리도록 하고, 뭐 근데 한 번 할 때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예. 30분 이상 하는데 2시간, 3시간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적절한, 너무 피곤하지 않은, 밤에 너무 피곤하지 않고 그다음 날이 되면 피로가 없어질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시간으로 운동을 하도록 하고, 특별한 극기 외에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워밍업, 쿨다운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조깅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아주 천천히 뛰다가 이제 조깅하는 것들, 운동하는 것들. 운동을 하고 나서는 막 심박수가 빠른데 이게 이제 천천히 줄어들 수 있도록 쿨다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5분 정도 뭐 스트레칭이랑 같이 해줘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워밍업, 쿨다운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 심장이 잘 적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근력 운동이죠. 스트레칭도 하시고 근력 운동, 뭐 스쿼트, 런지 뭐 이런 것들 좋고요.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만약에 이 뭐 관절염이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운동 종목을 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봄철 운동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일교차가 크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갈 때 너무 추웠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온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옷 한 2-3 개를 가지고 언제든지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옷을 가지고 온도 조절을 잘 하도록 하는 것, 수분, 전해질 섭취 잘하는 것 중요하겠고요. 알레르기가 심한 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그렇죠. 야외 운동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실내 운동,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는 실내에서 운동하도록 하는 것. 봄이 되면 꼭 다쳐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도 좋고 햇볕도 나죠. 공기도 좋고 이러니까 좀 운동을 이제 막 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꼭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워밍업, 쿨다운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너무 과격하지 않도록 하고, 운동을 꾸준히 새벽에 했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막 겨울 내내 운동을 하지 않다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굳이 새벽에 공복 시에 하는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어질 수가 있고,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워닝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시고, 어 통증이 있어야 좋다라는 것들은 옛날 말입니다. 이제는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 봄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부터, 그렇죠,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햇빛 한 5분 정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물 한 컵이 우리가 잘 때 한 뭐 500cc에서 1리터의 이 탈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 한 컵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뭐 출퇴근이라든지 걷기 이런 것들로 몸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부터 비강 스프레이, 안약 이런 것들로서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특히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런 걸 딱 해놓고 가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침에 시작한다. 자,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간단하게 몸을 좀 풀어주고 아니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자기 한 3시간 전에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꼭 샤워를 해서 꽃가루, 미세먼지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오후가 되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 이게 충곤증도 그렇고 수면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페인 섭취하지 않는 것, 술도 안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제일 좋은 건 7시간, 8시간을 계속 잘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중간에 깨면 이미 내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나이가 들어서 계속 못 자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이미 습관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카페인이나 뭐 운동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수면 위생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을 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봄 3-4-5월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 운동,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스트레칭, 근력 운동,
예, 같이 하도록 하고 근력 운동은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주 3회. 근데 주 3회라는 것이 우리가 한쪽 근력 운동을 하면 그다음 날은 쉬어 주라는 거거든요. 근력 운동은 쉴 때 이게 근육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근력 운동을 매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습도는 40에서 50% 맞추라고 했죠. 집에 돌아오게 되면 네, 꼭 빨리 씻으라는 것. 야외에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많을 때 외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스크, 선글라스 꼭 쓰도록 하시고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시고 이런 증상들이 3주 이상 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이후로 자전거 타기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자전거가 무릎 관절에도 그러니까 대신 이제 무릎을 촥 필 수 있도록 이제 안장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전거 타기 좋겠고요. 전립선에 너무 오래 타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립선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자전거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자전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실내 자전거 괜찮고요. 요즘 또 전립선 보호 안장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 사용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근력 운동도 운동에 포함이 됩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단 미용 목적으로 뭔가 이상한 약을 쓴다든지 뭐 이상한 식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용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근력 운동보다는 지방을 줄이는 게 미용으로서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방을 줄이는 그러니까 다이어트만 하고 운동은 별로 안 하는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추천하지 않지만 미용 목적으로라도 운동하면 정말 좋죠. 보기 좋으면 좋습니다. 식후에 한 10분, 20분 걸어주는 게 졸음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데 맞습니다. 혈당도 떨어지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식후에 한 10분, 20분 운동을 해서 졸음이 근데 이제 걸을 때 좀 졸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위험한 곳을 걷거나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지만 그러지 않는 곳을 걷게 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겠고 식곤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침에 근력 운동하면 너무 힘든데 저녁에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하면 훨씬 더 잘 되군요. 네. 크로노 타입에 따라서 운동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아니면 하다 보면 적용되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네요. 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만은 사람마다 좀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운동을 하면 되는데 이지빈 님도 만약에 저녁 때 운동을 해서 더 잘 된다. 저녁에 운동하시면 됩니다. 단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은 정도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것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녁 때 충분한 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호날두나 이런 운동선수들의 수면 패턴을 보면 좀 특이하거든요. 예, 그래서 잠만 잘 잘 수 있고 다른 사회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이 하기에 좋은 시간에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교차가 많아지는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봄날에 건강해지지 않고 빨리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상쾌한 봄을 오늘부터 이러한 것들을 실천을 해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